초전도체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정션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초전도체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마그네틱 필드가 이제 뚫고 지나가는데 어디까지 뚫고 지나가느냐 하면은 이제 페네트레이션 뎁스까지 뚫고 지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초전도체가 어느 약한 부분에 있으면 그쪽으로 이제 빨리 이제 뚫고 지나갈 텐데.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조셉슨 정션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마그네틱 필드가 초전도체의 표면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다가 이게 약한 부분이 있으면 이 약한 부분을 향해서 이제 마그네틱 필드가 이제 이렇게 뚫고 지나갈 거예요. 마그네틱 필드가 이제 약한 부분을 향해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데 이 놈이 조셉슨 정션의 그 시크니스가 워낙 작아서 10앵스트롬이나 뭐 서브라 앵스트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뚫고 지나가는 게 그냥 휙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뚫고 지나가는데 이제 조금 힘이 든다. 이게 어떻게 뚫고 지나가느냐 하면 여기부터 이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뚫고 지나갈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공부한 거는 뭐냐면 마그네틱 필드가 그 안에 뚫고 벌써 지나가 가지고 유니폼하게 있는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지금은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줘 가지고 이게 뚫고 지나가는 그 모습까지 지금 다 보고 싶어요. 어저께 공부할 때는 웨이브에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이 속에 이제 용량을 이렇게 받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한쪽에서는 슈퍼커런트가 이렇게 흐르지만 그 마그네틱 필드 때문에 슈퍼커런트의 방향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었다. 마그네틱 필드가 점점 커지면 이게 점점 짧아지고 그래서 서로 인터피어런스가 이제 점점 더 많아진다. 그러한 얘기를 이런 시간에 했어요. 오늘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일반적으로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가 아닌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물론 외부에서는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쪽에서는 이러한 슈퍼커런트가 이제 흐르게 되고 이 슈퍼커런트 때문에 다시 생겨난 마그네틱 필드가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우리가 고려를 하면은 이 안에 마그네틱 필드는 유니폼하지 않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셉슨 정션 안에서 이 텀널링 커런트를 계산을 하는데 외부에서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은 내부에 유니폼하지 않은 왜냐하면 슈퍼커런트까지 계산이 된 그런 마그네틱 필드가 있을 거고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써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컬의 H가 C분의 4파이의 J라는 이 공식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보자 하는 얘기. 이거를 보면은 이 생겨나는 커런트에 의해서 이 생겨나는 마그네틱 필드의 모양을 커런트와 마그네틱 필드의 모양을 연결을 시켜주는 거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저께 마그네틱 필드와 커런트 사이의 관계에서 커런트는 어느 쪽으로만 흐르고 있느냐 하면은 X방향으로만 흐르고 있는 커런트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 다음에 그 커런트는 무슨 커런트냐면은 다음과 같은 이런 커런트가 이제 거기에 흐릅니다. 자, 우리 플락스를 계산을 해보자 이거예요. 플락스를 계산을 하면 2의 람다 플러스 D에다가 이게 뭐냐면은 요 시크니스가 D고 그 다음에 마그네틱 필드가 이게 여기에 뚫고 지나가면은 마그네틱 필드가 초전도체 내에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하면은 뚫고 지나가면은 람다만큼 이제 뚫고 지나갈 거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Y까지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d 감마의 dy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2파이에다가 y0에다가 2람다 플러스 d의 h 이렇게 되고, 이 수식을 한 번 더 미분을 할 것 같으면은 페이즈 디퍼런스에 관한 감마가 뭐냐면 여기하고 이쪽하고 이쪽에 페이즈 디퍼런스가 이제 감마였어요. 그래서 d 자승의 감마에다가 2의 y 자승이 2파이에다가 y0에다가 자, 이러한 모양을 이제 하는 걸 알았고, 람다 j가 다음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건 신체. 자, 그러면 이거를 놓고서 조세슨 정션 안에서 람다가 이게 감마가 뭐냐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페이스 인디 디퍼런스였어요. 감마가 양쪽에 페이스 디퍼런스였어. 우리 이거 공부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만약에 마그네틱 필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하고 여기의 페이즈 디퍼런스나 여기하고 여기의 페이즈 디퍼런스가 항상 동일했었어. 거기에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페이즈 디퍼런스가 조금 달랐는데, 지금은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서 아까는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였는데 지금은 이 커런트에 의해서 생겨나고 있는 마그네틱 필드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구해낸 일반적인 수식이 이제 저렇게 나왔는데, 저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자. 그러니까 d 자승의 감마의 dy 자승이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여기 이제 페이스의 디퍼런스인데, 이 페이스 디퍼런스가 만족하고 있는 수식이 어떤 수식이냐면 이런 수식이에요. 우리가 말이야 어저께까지 공부할 때 이쪽이 0인 부분을 공부를 했어. 요거 생겨난 이유가 뭐냐면은, 생겨나고 있는 슈퍼커런트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제로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 그러면 d 자승의 감마의 dy 자승이 제로가 되면 만족하고 있는 감마는 뭐냐면은 콘스탄트거나, 만족하고 있는 감마는 어떤 콘스탄트에다가 y를 곱한 걸 거란 말이야. 두번 기분한 게 제로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날 공부한 거는 제로를 공부를 했고, 첫날 후반부에는 그게 두 번째 거를 공부를 했어. 그지? dy. 그러니까 어저께 공부했을 때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페이스 디퍼런스가 y 함수로 돼가지고 리니어하게 이렇게 갔었거든. 오늘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 놈이 말이야, 요 놈이 사인 감마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제까지 공부한 거는 물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제까지 공부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제까지 공부할 때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는 사실은 뭐냐면 람다 J가 인피니티가 돼가지고 이쪽에 들어가고 있는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인피니티가 되면 이 안에는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고, 외부에서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안쪽에도 유니폼한 게 들어가가지고 어저께는 람다 J가 인피니티인 경우를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람다 J가 인피니티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지금 다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기가 막힌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저 방정식이 이른바 무슨 방정식이냐면 저게 솔리톤에 관한 방정식이에요. 솔리톤에 관한 방정식. 그저 솔리톤 방정식이 아니냐? 이게 이 방정식을 여러분들 말이야, 이 방정식을 어디에서 구해보면 되느냐면은 여기에서 펜들럼이 있어가지고 이 펜들럼 움직임 있지. 바닥이 아니고 위쪽에서 펜들럼 움직이는 거. 이거를 보면 저 방정식하고 똑같은 방정식이 이 왜냐면 이 각도를 썼더라고 얘기를. 응? 자, 이거 펜들럼 이렇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펜들럼을 보면 이게 지금 위에서부터 이렇게 힘차게 이제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주면은 힘을 주면은 그냥 놔둬도 오른쪽 왼쪽으로 이제 어느 쪽으로 갈 텐데 이렇게 돼가지고 펜들럼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펜들럼이 이렇게 돌아가. 위에서 힘차게 카이네틱 에너지가 강한 이니셜 컨디션을 한번 줘보죠. 카이네틱 에너지가 약한 이니셜 컨디션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놈이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쓰지 않고 다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이제 올 거야.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가가지고 이제 한 바퀴 돌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조금 카이네틱 에너지를 더 주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휙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그지? 카이네틱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보다 더 큰 리미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거의 속도가 콘스탄트가 될 거고,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어떻게 되느냐면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이 각도라는 거는 감마는 어떻게 되느냐면 시간에 비례하는 문제를 이렇게 그죠? 그럴 거냐 여기 펜들럼을 놨는데 카이네틱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보다 큰 리미트 또는 그래비테이셔널 포스가 굉장히 작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뭐 그래비테이셔널 포스가 작으면 이렇게 위아래로 돌아가는 거나 옆으로 돌아가는 거나 똑같아.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카이네틱 에너지가 크면은 1초 후에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2초 후에는 여기까지 오고 3초 후에는 여기까지 오고 4초 후에는 여기까지 오고 뭐 이렇게 되지. 그지?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카이네틱 에너지가 큰 경우는 솔루션이 어떻게 되느냐면 솔루션이 T에 비례하는 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D 자승 감마의 dy 자승인데 y를 t로 바꿔버리면은 이게 무슨 방정식하고 마찬가지가 되느냐면 펜들럼하고 이렇게 마찬가지가 되고, 그래서 이 각도는 무엇의 함수냐면 시간의 리니안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서 솔리톤의 방정식하고 이제 똑같은 그런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솔리톤 방정식에서 카이네틱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를 능가하는 그런 경우의 그 방정식이에요. 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놓으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두 가지, 요 근처에서는 이제 어떤 솔루션이 있느냐면 지금 요 놈이 여기 두 가지가 있어. 여기서 이렇게 해서 힘차게 이렇게 내려가는 솔루션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솔루션은 그냥 한번 풀어보자. 어? 이게 솔리톤의 방정식이라 그랬는데 이게 dt의 자승 이렇게 써놓고 람다 j의 자승분의 1에다가 사인의 감마, 요거 y를 t로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했더니 람다 자승의 j2의 자승에다가 1에다가 감마다. 이렇게 하면은 감마가 어떤 함수가 되냐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람다 j분의 이게 t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람다 J분의 이렇게 D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떨 때는 이거를 써야 되고 어떨 때는 이거를 써야 되고 그렇지. 지금 오리지널 방정식은 이게 T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죠? Y가 되는 거예요. 솔루션이. 하나는 익스포넨셜하게 죽어가고 하나는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두 가지 솔루션이 있어요. 어떨 때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샥 커지느냐 하면 위에 있는 놈이 이렇게 그냥 휙 이렇게 내려갈 때는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커지는 솔루션이 이제 생각이 될 거고, 이게 지금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 숨을 딸딱딸딱딸딱 하면서 그냥 겨우겨우 올라가가지고 극점을 향해가지고 올라가는 때는 이게 마이너스가 되죠. 처음에는 잘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이게 해가지고 맨 꼭대기 위를 향해서 갈 때는 이제 마이너스가 이렇게. 이게 솔리톤의 모델이에요. 이게 솔리톤의 모델이 어떻게 되냐면, 솔리톤 모델을 이렇게 보면은, 솔리톤 모델을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휙 변하고, 솔리톤 모델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솔리톤이잖아. 이렇게 솔리톤 웨이브가 이렇게 가잖아, 그렇지? 솔리톤 웨이브는 이게 웨이브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는 웨이브인데, 이 웨이브를 볼 것 같으면은 이놈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여기서는 휙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다시 제로가 되지. 이제 움직이는 속도 같은 걸로 솔리톤 모델이거든. 여기서는 솔리톤 모델이 어떻게 전개가 될 거냐 하면은, 여기가 T가 아니고 Y로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감마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감마가 이렇게 해서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Y 써놓고 람다 J, 또는 익스포넨셜에 Y 써놓고 이제 람다 J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여기에 적용이 될 거냐 하면은, 감마는 페이스 디퍼런스에, 페이스 디퍼런스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Y,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페이스 디퍼런스가 급격하게 이제 줄어드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페이스 디퍼런스가 여기는 제로고 여기는 익스포넨셜하게 만약에 줄어드는 모양을 하겠다. 그러면 페이스 디퍼런스가 있는 부분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만 페이스 디퍼런스가 있을 거다. 페이스 디퍼런스가 있으면 조셉슨 정션에서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페이스 디퍼런스가 있으면 무슨 커런트가 거기에 흘러요? 슈퍼 커런트가 흐르지. 조셉슨 커런트가 흐르지. 조셉슨 커런트가 어디만 흐르냐 하면은 여기하고 여기만 흐른다 이렇게.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걸어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슈퍼 커런트가 여기하고 여기만 이제 슈퍼 커런트가 흐른다. 슈퍼 커런트가 거기만 흐른다. 슈퍼 커런트가 흐르는 이유는 뭐 때문에 흐르느냐면, 거기에 마그네틱 필드가 지금 이게 마그네틱 필드가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면, 마그네틱 필드가 람다 J만큼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쪽을 향해서, 여러분들 우리 그 배웠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그네틱 필드가 변하는 부분만 커런트가 흐른다 그랬잖아, 그지? 마그네틱 필드가 흐르는 부분만 이렇게 커런트가 흐른다 이렇게. 여기에 커런트가 흐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거기만 마그네틱 필드가 지금 웨이브에서 뚫고 지나갔다는 얘기거든. 얼마만큼 뚫고 지나갔느냐 하면은 요 뚫고 지나간 캐릭터리스틱 랭스가 람다 J가 돼가지고 이게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되는 거야. 이 페네트레이션 뎁스를 계산을 하면 이게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1mm 밑에다가 계산을 해냈지. 요거 페네트레이션 뎁스 요거를 티피컬한 그 캐릭터리스틱 랭스를 이렇게 보면은 람다 J가 1mm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럼 1mm는 그냥 보통 저기다가 안 해서 그렇구나. 이건 할 수가 없구나. 자, 그래서 조셉슨 페네트레이션 뎁스는 그냥 페네트레이션 뎁스보다도 이게 더 이제 상당히 길 거예요. 자, 조셉슨 페네트레이션 뎁스를 길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기서 J0를 크면 조셉슨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작아지네.
J0가 작아지면 조세슨 페네트레이션 덱스가 커져요. J0가 뭐였지 우리가? 커런트 덴시티 초전도의 커런트 덴시티 누가 저거를 처음으로 계산을 했다 그랬죠? 어제 했잖아. 이름에 또 약하는구나. 엠베가카 바라토프 암바가카 바라토프가 어제 했잖아 그지? 암바가카 바라토프가 저거를 처음으로 계산을 했다 그러는데 요즘 시간에 나왔어요. 엠베가카 바라토프가 계산한 여기 크리티컬 커런트 덴시티인데 이놈의 크리티컬 커런트 덴시티가 작으면 람다 J가 커요. 크리티컬 커런트 덴시티가 작다는 얘기는 이 초전도가 양쪽이 커플링이 작다는 얘기 아니야? 커플링이 작으면 초전도 커플링이 작으면 초전도가 약해진다는 거고 그러면은 람다 J가 이제 길어져요. 초전도 자체가 람다가 크면은 조셉슨 페네트레이션 덱스도 길어지게 짧아지네. 이게 람다가 짧으면 람다 J가 커지네. 당황스럽지만 뭐 세상에 그런 걸 어떻게 망했다. 야 왜 그렇게 되겠니? 응? 양쪽으로 쭉 밀려 들어가게 되면 이쪽 위로 들어가는 데는 짧을 것 같아요. 이게 람다가 말이야. 초전도체에서 들어가는 패드체. 네, 초전도체에서 들어가는 이쪽 거는 여기 인슐레이터 쪽으로 들어가는 큰 건데. 한쪽이 쫙 들어가면 이쪽은 글쎄 그렇게 나오네, 그죠? 계산을 하니까. 근데 D도 들어있는데. D는 그냥 시크릿. D가 커지면 이거 얘기한 인슐레이터. D가 커지면 람다 J가 짧아요. 그 이상하다, 그지? 이렇게 당황스러울 수가 있나?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럴 때는 우리 이런 거를 대비해서 우리 이론 물리학자를 한다 보셔. 자, 이론 물리학자. 머리 치워야 이론 물리학자. 자, 이렇게. 자, 이론 물리학자의 그 도움이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하죠? 이론 물리학자가 전혀 도움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게 J0에다가 람다까지 이렇게 한 게 이거까지 곱하면은 그게 크리티컬 커런트 덴시티잖아. 그러니까 크리티컬 커런트 덴시티가 중요한 거지. 크리티컬 커런트가 중요한 거지. 크리티컬 커런트 덴시티가 중요한 거 같지. 그치? 초전도가 강하다는 거는 크리티컬 커런트가 강한 것 같아요. 좀 당혹스럽고 조금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을 할 때는 D가 커지면 이게 커지면은 람다 J가 커져야 될 것 같지. 이게 이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커지면은 잘 뚫고 지나갈 것 같잖아, 그치?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 그래서 당황스러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머리를 돌려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내 얘기는 뭐냐면 J0 속에 람다하고 D가 다 들어가 있다 이게. 암바가카 바라토프의 그 포뮬라 속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토탈 J0하고 이거 크리티컬 커런트가 크면은 크리티컬 커런트가 크면은 람다 J가 작아지다. 됐죠, 그러면? 이게 관계하는 거는 크리티컬 커런트지. 크리티컬 커런트 덴시티가 아니다, 이거지. J0가 이게 D가 커지면은
D가 커지면은 이 항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커질 것 같지만 J0가 워낙 빨리 작아지기 때문에 그 효과가 J0 속에 다 들어가 있을 거다. 한번 얘기해 보죠. 좀 맞는 얘기인 것 같아. 그래서 자, 그러면 조수식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많은 거를 이제 알아낼 수가 있다. 특별한 경우로서 람다 J가 굉장히 큰 경우, 조세선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크면은 그 안에 마그네틱 필드 걸어주면은 그냥 쭉 들어가는 경우를 보면 D 자승의 감마가 DY 자승이 이게 제로가 돼가지고 감마가 콘스탄트거나 Y에 비례하는 그런 관계식이 있다. 그럼 특별한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첫 번째 감마가 작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감마가 작은 경우는 아까 익스포넨셜하게 람다 J의 Y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솔루션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떠한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람다 J가 무한대로 가면은 우리가 아는 얘기더라. 응?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일반적으로 감마가 나스모 하면은 이게 펜들럼의 모션하고 이렇게 비례가 되고 펜들럼의 Y하고 T가 이제 서로 감마하고 세타하고 똑같고 람다 J의 자승 대신에 펜들럼에서의 값하고 비교를 하면은 람다에 마이너스 2승 들어가 있는 자리가 오메가 제로가 되고 L5분의 이렇게 G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더라 하는 얘기네. 자, 그러면 람다 J가 인피니트가 되는 경우를 보면 그러면 이 왼쪽은 제로가 되고 오른쪽은 어떻게 되죠? 람다 J가 인피니트가 되는 경우는 우리가 지금 했던 경우인데 그 경우는 G가 0으로 가는 리미트하고 마찬가지가 돼요. G가 0으로 되는 리미트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각도라는 것이 시간의 형태에 대해서 리니하게 이렇게 증가하잖아. 그 솔루션이 이제 그대로 이렇게 나온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이른바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솔리톤의 이제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이 솔리톤의 솔루션을 이렇게 계산을 이제 해보면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감마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윅필드 리미트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감마가 노트에 나와 있는 그건데 그래서 계산을 하자. 뺄려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솔루션을 한번 이제 구해보자. 뺄려 그랬더니 여러분들 이 솔루션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해놓은 거를 보니까 노트에서 해놓은 걸 보니까 구석기 시대의 그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그 당시가 이제 구석기 시대였어요. 우리 이런 게 나오면은 이런 거 솔루션을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런 운동 방정식이 나오면 우리 어떻게 푸느냐면은 이 운동 방식 풀기가 어려우니까 거기를 가지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가지고 이거 풀고 그래. 근데 그래서 이제 노트에다는 에너지 보존의 방정식을 가지고 풀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노트를 한참 보면서 오늘 아침에 에이 이게 제로자를 옆에다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거를 H는 NG에 여기다가 이게 제로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이게 이쪽에다 0을 쓰고 이쪽에다 0을 안 쓰는데 왜 그러니까 우리 운동 방정식을 솔리턴 방정식도 결국은 무슨 방정식이냐면 에너지 보존의 방정식이니까 여기부터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노트에다가 써놨거든. 근데 우리 미분 방정식 이런 거 잘하니까 여기부터 출발을 하지 말고 여기부터 그냥 출발을 하자. 이게 그냥 감마자 하나 딱 붙여놓고 감마자 하나 이렇게 붙여놓고 양변에다가 똑같은 거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뭐 핸들넘으로 와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지고 다시 조셉슨 정션으로 가는 그러한 그런 테크닉을 여기서 이제 썼는데 노트에서 이렇게 놓고서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내 생각에는 리즈너블 해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요 감마를 이렇게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적분을 하면 이거 D 감마 왼쪽은 DT의 전체 자승이 이렇게 나와. 응? 2자 빼놓고 이거 한번 미분을 해봐.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나오죠? 감마 다트의 자승을 미분하면은 2배 감마 다트에다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는 왼쪽에 지금 감마 다트 2번 미분한 게 있는데 거기다가 감마 다트를 한 번 한 다음에 적분을 해주면 요게 나온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테크닉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못해요. 뭐 에너지 보존의 법칙 가지고 풀 필요가 없겠다는 게 이제 내 생각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무엇을 미분한 거냐면 요거를 미분한 거고 그 다음에 저쪽은 무엇을 미분을 했느냐면 이거 미분한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이게 언제였습니까? 이거의 솔루션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게. 자, 이 오른쪽 거는 미분을 하면 어떻게 나와? 오른쪽 거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 사인으로 나오고 자기 자신 미분한 게 하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노트에는 요거 쓰기가 싫어가지고 노트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 가기 위해서 펜들럼으로 바꾸고 펜들럼에서 문제를 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왔는데 우리 미분 방정식 워낙 잘하니까 여기서 직접 이렇게 오자. 이게 감마의 솔루션 여기까지 온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니? 그 다음에는 이거는 여기다 루트 씌워놓고서 미분 방정식 한 번 더 풀면 되잖아, 그지? 우리 맨날 하던 거야. 그러니까 2번 미분한 거가 값이 미분 안 한 거하고 똑같아지면은 중간에다 한 번 미분한 거를 곱한 다음에 그거를 인테그레이션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 그게 이른바 무슨 법칙하고 똑같으냐면 이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하고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카이네틱 에너지가 하고 포텐셜 에너지하고 합이 콘스탄트가 되는 거하고 똑같아지니까 그래서 노트에서는 이렇게 이거를 유도를 하기 위해서 고생을 했는데 고생하지 말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요전 시간에 이거를 공부를 했었는데 바이제로 써놓고 자,
요전 시간에 d 감마의 dt가 이렇게 되는 거는 요전 시간에 이제 이거를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에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지의 컨디션을 이제 넣자. 그럼 H0가 H가 뭐냐면 에지에서는 이렇게 되잖아. H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코사인의 감마가 H에서 그거를 넣어가지고 풀어보면은 요거를 이제 다시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CH에 4파이 J에 제로에 람다 J 이렇게 쓰고 이렇게 나온다. 자, 이 솔루션을 보면은, 아니, 아까 솔루션 다 구했고, 거기에다가 바운더리 컨디션까지 이렇게 한번 넣어가지고 보니까 이 솔루션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 솔루션 보면, 여기서 우리가 HC1이라는 거를, 이거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정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HC1이라고 했어요. HC1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코사인 감마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얼마가 있느냐면 마이너스 1부터 코사인 감마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러면 여기 H가 H의 맥시멈은 지금 마그네틱 필드를 계속해서 점점 이제 크게 해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마그네틱 필드를 점점 크게 해줘. 마그네틱 필드가 맥시멈으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어느 경우일까? 코사인 값이. 마그네틱 필드를 계속해서 커지게 하면은 감마 값이 점점 이제 달라져야 돼. 조세슨 정천 놓고서 마그네틱 필드를 우에 비해서 벌어진 마그네틱 필드를 조금씩 이제 크게 해주면은 감마 값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감마 값이 이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H에서 H가 맥시멈이 되려면은 감마 값이 얼마가 돼야 되지? 1에서 큰 거를 빼야 되는 거니까 감마 값이 코사인 감마 값이 얼마가 되느냐면 코사인 감마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때 H값이 이른바 뭐냐면 그때 H값이 HC1인가? 자, 이게 여기가 2로 돼서 2분의 1 CH에 5파이 J 람다 J 자승이 정확히 가지고 2가 되는 경우고 이게 4가 되는 경우고 그지? 그러면은 HC1은 어떻게 되느냐면 HC1은 여기 2고 여기에서 8파이에 2고 2가 나와서 여기 4가 나오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지. HC1이 8파이 J에 람다 J에 C로 이렇게 나와요. 제이제.
저게 뭐냐면은 외부에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은 조셉슨 정션에 여기서 이제 점점 마그네틱 필드가 점점 강해지다가 요 HCon이 되면은 볼텍스가 하나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 왜 그런 거냐면은 우리가 저거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지금 볼텍스라는 개념을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그 외부에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점점 마그네틱 필드가 그 안으로 이제 뚫고 지나가기 시작을 하려고 막 이제 점점 세지다가 근데 거기까지의 이퀘이션을 우리가 만들었고 뚫고 지나간 다음에 이퀘이션을 만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놈이 이렇게 뚫고 막 지나가다가 견디다가 맨 마지막에 견디지 못하는 그 순간이 뭐냐면은 이 이퀘이션 자체가 브레이크다운 하는 경우고 뭔가가 벌어진 거고 그 경우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볼텍스가 들어가는 경우고 그게 이른바 벌프 슈퍼컨덕터에서의 HCon하고 똑같은데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냐면은 조셉슨 정신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HCon을 이렇게 계산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지금 일가우스요? 작지. 왜 작으냐면 보통 물질도 이렇게 보면 HCon이 한 100가우스 뭐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왜 여기서 작으냐면 초전도를 약하게 했잖아요. 초전도를 약하게 했으니까 마그네틱 필드를 돌아주면 이놈이 초전도 약한 부분을 향해서 이렇게 가다가 한 놈이 쑥 들어가는데 벌프 슈퍼컨덕터보다는 훨씬 작아요. 자, 그러면 우리 조셉슨 정션을 실질적인 조셉슨 정션을 한번 보고 조셉슨 정션에서부터 우리가 스피드 쪽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자. 조셉슨 정션을 보면 슈퍼컨덕터하고 슈퍼컨덕터 사이에 초전도가 약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셉슨 정션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조셉슨 정션을 가지고 이제 스키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스키드 여기도 이제 다 알겠지만 조셉슨 정션 두 개를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여기가 뭐냐면 이른바 여기가 이제 길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전류가 오면은 양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전류가 갈 수가 있고 그 사이에 마그네틱 필드를 우리가 마그네틱 필드를 놓으면은 마그네틱 필드의 양에 따라서 생겨나고 있는 현상들이 이제 달라져 가지고 마그네틱 필드를 이제 알아낼 수 있는데 그게 이른바 스키드예요. 내가 항상 주장하는 얘기는 인류가 만든 디텍터 중에서 가장 센시티비티가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스키드다. 그래서 이 스키드가 좀 마그네틱 필드를 이제 디텍션을 하는데 얼마나 작은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내가 이거 계산을 안 했는데 누가 계산을 해가지고 근데 계산을 재곤이가 워낙 컴퓨터 프로그램 잘하니까 계산한 거야. 위에서 일렉트론을 1m 위에서 자유낙하시켜요. 그냥 자유낙하한다고 생각해요. 일렉트론이 자유낙하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렉트릭 필드가 센 놈들이 주위에 사방에 도처에 있습니다. 근데 자유낙하를 시킨다고 해가지고 이게 떨어지면 1m 떨어질 때 그 속도 계산할 수 있죠. 일렉트론이건 뭐건 다 똑같아. 갈릴레이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 그지? 일렉트론하고 솜하고 돌멩이 같이 떨어진다 그 얘기 했잖아. 얼마 되니? 1m 내려오는 기산. MGH 는 2분의 1 MV 자서 M 지워버리고 GH 2자 붙이고 루트에 EGH H가 1m
9.8, 19.6 루트 씌우면 4m per second 4 좀 넘지 한 4.5. 그러니까 4.5m로 일렉트론이 이렇게 간다 그럴 때 그 주위에서 몇 센치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일렉트론 하나가 가면은 커런트가 흐르니까 그 주위에 마그네틱 필드가 생겨나고 그 작은 마그네틱 필드를 디텍션을 할 수 있다. 1m에서 떨어지면. 그 정도로 이제 센시티비티가 좋은 그 스키드 양쪽에 조세슨 장치가 이렇게 붙어있거든요. 저번에 믿니 안 믿니? 네, 뇌에서 일어나는 자기장의 변화를 있다는 그렇죠. 크기가 어느 정도? 10에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15승 테슬라를 맞아요. 측정을 한단 말이에요. fem토 테슬라다. fem토가 싶으시네. 나노 피코 fem톤가? 10에 마이너스 12승이니까 이 fem톤인데 10에 마이너스 12승을 이제 좀 더 드라마틱하게 하려면은 가우스로 얘기를 하지 않고 테슬라로 얘기를 하거든. 응? 10에 마이너스 12승 가우스면은 10에 마이너스 16승 테슬라. 맞나?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간에 이게 10에 마이너스 하고 숫자를 크게 하기 위해 가지고 MKS 단위로 사기 비슷하지. 뭐 하여간에 뭐냐면 인류가 만든 디텍터 중에서 가장 디텍션이 큰 건데 내가 이번에 초전도 책에도 그 책을 쓴 거에도 그거를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나오는 시그널은 자기 시그널이지 우리의 자기 시그널을 보고서 자기 시그널을 보고서 뇌 속에서 여기에 지금 일렉트릭 마그네틱 다이폴 이런 거 생겨났더라. 뇌의 커런트의 분포를 우리가 계산을 해내는 그 자체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 여러분들 커런트를 알면은 마그네틱 필드는 쉽게 계산을 하거든. 그게 비오사바르의 법칙에서. 근데 마그네틱 필드를 알아서 오리지널 커런트가 얼마가 되는가 이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예요. 더군다나 커런트를 안다 그래가지고 우리 생각을 알아내는 건 아니거든. 물론 생각이 전기 시그널로 바뀌어가지고 시그널이 바뀌는 게 이게 마그네틱 필드로 나오는 거지만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해. 그거는 아마 인류가 존재하는 한 그 문제는 불가능한 문제예요. 이 혹자는 마그네틱 필드를 측정을 하는 스키드가 있으면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참 그 미디어라든지 출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사람들을 이상한 걸로 호도를 해가지고 군사 잡지 이런 걸 보면 그런 정보 요원을 뭐 100명을 1000명을 비상시를 대비해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다. 스키드를 가지고 그거를 사람의 마음을 측정을 해가지고 저게 내부에 침투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가지고 그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될 거다. 뭐 이런 것들 써놓은 책들이 있거든. 군사 책들 그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거를 보고 더군다나 스키드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는 걸 아니까 그 사람들이 그 책을 읽을 때는 굉장히 두렵거든. 그래서 요즘에 메타피직스 그런 거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세상에 우리가 지금 지구 밖에 있는 저기 있는 사람들하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하고 텔레파시가 통하는 이유는 그 시그널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책에도 썼지만 만약에 스키드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세상에 그것처럼 파워풀한 무기가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재본이 한번 생각해. 어떤 일이
이론학자로서 어떤 세상이 벌어질 거다 한번 프레딕션을 해봐야지. 하나는 얘기를 해. 좋은 쪽으로는 평화로워질 거고 상대방의 마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이런 것들. 나쁜 쪽으로 이야기해서 끝없지, 그지? 내가 거기다 쓴 예로는 거짓말 탐지기가 필요 없을 것 같아. 더 읽을 수 있는데 뭐 사람 고문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예. 응? 다 읽을 수 있는데 무슨 팔 부러뜨리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물 먹이고 뭐 이런 거. 재건이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재원의 생각에 이렇게 그래서 저 여자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거 그냥 할 수 있는데 말이지. 세상에 감흥이 없을 거야, 그지? 벌써 뭐 이게 짜릿짜릿하고 이래야 되는데 짜릿짜릿하기 전에 벌써 그냥 다 하니까. 그게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면은 리버스 프로블럼을 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기장을 커런트가 있으면 자기장을 알아낼 수 있지만 자기장을 알아내면 커런트 그거는 안 돼. 커런트의 디스트리뷰션을 안다 그래가지고 우리 생각의 디스트리뷰션을 아는 거냐? 빨리 그게 문제가 풀리냐? 절대로 안 되고. 근데 좋은 건 있어. 뭐냐면은 간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간질은 MRI를 가지고 뇌를 찍어도 간질은 안 나와. 그건 뇌의 모양만 나오는 거지. 커런트의 디스트리뷰션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 간질 이렇게 있으면 간질이 이게 다이폴이 생겨나서 그러는 거더라고. 심플리파이드 된 모델에 의하면 갑자기 이쪽 저쪽에서 커런트 디스트리뷰션이 나타나는데 막 다이폴이 막 형성이 되고 그럴 때는 사람이 미쳐가고 그럼 다이폴이 나타나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뇌를 이렇게 제거를 한다든지 그러면 사람이 간질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병에 걸렸다 그래가지고 잘 모르는데 말이지. 이쪽 저쪽 뇌를 조금씩 이렇게 파먹어가면서 쪽쪽 빼면서 치료를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나쁘다는 걸 알아야 돼. 스키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스키드를 얘기를 하는데, 스키드는 가장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말이야. 스키드가 뭐냐? 조셉슨 정션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작은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이제 스키드예요. 여기다 조셉슨 정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셉슨 정션, 릴라이어블한 조셉슨 정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톤널렁션. 초전도를 넣고 인슐레이터 막을 넣고 초전도를 넣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이렇게 마이크로 브리지 같은 것들은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해요. 여기서는 시크니스를 조절을 하면은 암바카카 바라토프의 크리티컬 커런트 SD를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뭘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요 길이하고 면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 왜냐하면은 앵스트롬 단위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만들면 좋은데, 이거를 만들면, 잘 만들면 스키드를 만들기가 쉬운데, 이거를 고온 초전도체 같은 데서는 이걸 만들기 굉장히 어려워. 왜냐하면 인슐레이터 막을 앵스트롬 아래로 해야 되고,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앵스트롬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내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테크닉 같은 것들이 이제 쓰이게 되는 거다. 이게. 자, 그러면 조셉슨 정션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해야 조셉슨 정션 두 개로 만들어져 있는 스키드를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다. 1시간 15분 되면 이제 얘기해. 13분 남았어. 13분?
이게 조셉슨 정션을 이렇게 보면 슈퍼컨덕터하고 인슐레이터하고 슈퍼컨덕터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J는 J0에다가 사인에 세타 5 마이너스 세타 2고, 그 다음에 D에 세타에 DT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2V의 H가, 요거 뭐 이거 그냥 보면 다 외워지겠지만 뒤돌아서면 여기 이자가 어디 있는지 H 반지 뭐 자꾸만 잊어먹잖아, 그지? 네. 아니 뭐 민석이 좀 쳐다봤다고 그 일을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일을 그렇게 민석아, 나는 이렇게 외웠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H바 오메가는 에너지는 포페어의 2E에다가 볼테지 그냥 해가지고 뭐 다시 쓰면은 저거하고 똑같거든. 그치? 민석아 이제 안 잊어먹겠지? 예. 이도명에서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한번 물어봐. 근데 프랙티컬하게 말이야, 조셉슨 정션을 만들어서 일렉트로닉스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일들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느냐 하는 거겠죠. 여기서 이 커런트가 말이야, 커런트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커런트 쓰면 J0보다 커런트 더 커질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사인 값이 맥시멈으로 1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조셉슨 정션을 만들면 조셉슨 정션 이렇게 쓰는데, 조셉슨 정션에는 커런트가 I0보다 더 큰 커런트가 흐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강제로 외부에서 이렇게 커런트를 흘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일부는 조셉슨 정션에 SIS의 슈퍼 커런트로 가고, 일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슈퍼 커런트가 아닌 커런트가 거기에, 조셉슨 정션의 슈퍼 커런트는 크기가 1만큼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외부에서 강제로 2를 걸어주면은 나머지 1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볼테이지를 만들어주면서 초전도가 깨지면서 이 옆으로 간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세상에 그런 것만 있느냐? 이게 터널 장션 같은 것들을 만들면, 여기 있는 이 터널 장션을 만들면, 이 터널 장션은 초전도하고 인슐레이터하고 초전도가 있어. 초전도 쪽에는 이제 차지가 있고, 이쪽 초전도에도 차지가 있고, 그 사이에 인슐레이터가 있잖아요. 차지가 있고 인슐레이터가 있고 차지가 있으면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캐패시터하고 마찬가지거든. 이렇게 만들거나 이렇게 포인트 컨택을 하면은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면적이, 마주보고 있는 면적이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은 마주보고 있는 면적이 화끈하게 크지.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캐패시터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용량이 있더라. 그래,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캐패시터도 있고 코지 파티클, 일렉트론들이 갈 수 있는 길도 있고, 근데 그쪽으로는 평소에는 안 가지. 왜냐하면은 평소에는 이 초전도 쪽으로만 오고 있다가 전류가 초전도의 크리티컬 커런트 S를 넘었으면 코지 파티클들이 막 넘어가는 채널이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잡음, 그 잡것들이 여기에 갈 수 있는 그런 채널도 있다 이거. 잡것들이 갈 수가 있고. 이게 잡자를 쓰질 않아요. 거기서는 IN이라고 이렇게 써. 훌륭한 책에 잡자 쓰면 안 되지. 그래서 잡음은 IN을 이렇게 써놓고, IN은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이게 IN이고, 그 다음에 X표인 거는 뭐야? 조셉슨 정션 채널이고, R은 뭐냐면 코지 파티클 또는 일렉트론이 갈 수 있는 레지스티브 채널이에요. 레지스티브 채널. R 채널이고, 이거는 C 채널이고.
그래서 이 1968년도에 이 커런트를 보면 거기에 가는 놈이 조셉슨 커런트예요. 그 다음에 이 양쪽에 볼테이지가 걸어져 있으면 이쪽으로 가고 있는 전류에다, 그 다음에 DQDT의 전류에다가, 그 다음에 I의 노이즈, 이게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게 스튜어트라는 애가 1968년도에 요거는 I는 뭐 이렇게 되더라. 근데 스튜어트가 그때 얘기한 거는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이것만 얘기했던가? 그래. 스튜어트가 얘기한 거는 R, 여기 R 채널 하나 있고, 슈퍼컨덕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정션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RS 정션. S에다가 R자 하나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이름을 탁 붙여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다가 C까지 들어갔다 그래서, 여기 C차를 어디다 넣죠? 여기다 R, CS 정션이라 그럴게요. 응? RC. 슈퍼컨덕터 맨 마지막에 넣고 RS 정션 또는 RCS 정션, RCS 정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스튜어트가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얘기하고 있는 스튜어트 메칸버 파라메터라는 걸 이렇게 정의를 해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냥 이걸 다시 한번 쓴 건데, 거기서 파라메터 나오는 거를. 그러고서 스튜어트가 이거 해놓고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유명해져. 스튜어트 메칸버 파라메터.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스튜어트 메칸버 파라메터. 스튜어트 메칸버 파라메터를 얘기해요. 근데 이 스튜어트가 내가 알고 있는 그 스튜어트인지, 그거를 내가, 스튜어트가 옛날에는 내가 알고 있는 스튜어트가 이렇게 생긴 스튜어트가 있고, 그다음에 코스는 조금 나눠가 있었는데, 네이발 리서치 랩에 스튜어트가 하나 있어. 응? 일어나는지.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스튜어트가 그 스튜어트 맞을 것 같아. 근데 최근에 한 3년 전에 내가 또 다른 스튜어트를 하나 알게 됐거든. 이게 없어요, 이게. 코스형이 없는 스튜어트인데. 이쪽 스튜어트도 이게 초선도 이쪽에서 이제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스튜어트인데, 이 스튜어트 이름은 그레 스튜어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그레 코스형 깎은 거 아니에요? 어? 똑같은 사람인데 코스형을 깎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달라. 이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 사람 네이발 리서치 있고, 이 사람은 플로리다. 옮기면서 깎았어요. 이 사람 조금 더 길어. 옮기면서 키 커졌나 보다. 그치? 키 높이고 드시네. 어? 플로리다는 이렇게 이쁜 여자들이 많아요. 플로리다에 있는 여자들이 많다고? 한번 또 가보고 싶겠구만. 어제는 해변? 플로리다 해변을 가냐? 가려면 유럽의 해변을 가지. 누드비치. 언제 동진이 데리고 누드비치 한번 가자. 동진아, 지금 이게 말이야, 전국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 아, 맞네. 너무 아.
나중에 못 가봤는데 그냥 시청자 여러분 이게 뭐 동진이를 이렇게 딱 찍어야지 이럴 때 이게 네, 그거는 안 되겠어? 1시간 5분부터 2분 동안 편집. 이게 스튜어트가 이 사람이 지금 이 스튜어트는 실험의 스튜어트인데 그 뭐냐면 헤비페르미언 이쪽에 아주 대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넌 페르미 리퀴드에 관한 리뷰 아티클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스튜어트. 플로리다에 있고 내가 이번에 알았는데 악스버그에도 실험실이 있어서 양쪽 실험실에 1년에 6개월은 플로리다, 1년에 6개월은 악스버그에 있었고 그래서 헤비페르미언의 논 페르미 리퀴드 비비의 대가인 스튜어트, 크랙 스튜어트 이번에 어디에 왔었느냐 하면은 비엔나에 같이 왔어요. 와 우리 현석이가 그렉 스튜어트들 그렉 스튜어트 어떻게 봤지? 저희 옆에 규진이 옆자리 하나. 아 우리 옆자리 앉았지 맨날 어? 그렉 스튜어트 하이 그렉 이게 그렉 스튜어트가 이게 그 사람이 포항에 와서 7시간 강의한 거 아니? 그래 그렉 스튜어트가 와가지고 논페르미 리퀴드 비헤이비어를 이렇게 쭉 강의를 했어요. 그 아저씨가. 그때 레이저 포인트가 없었더니 이만한 막대기 있지 옆에다 놓고서 그거 자꾸만 들면서 성이 레이저 포인트 가져올 때까지 내가 이거 들고 가겠다고 그 그렉 스튜어트. 그래서 레이저 포인트를 막 뛰어가서 가져왔는데 그렉 스튜어트 이번에 그 비엔나에서 저기에서 나보면 말이야 길거리에서 이게 빨간불인데 나 이쪽 서 있고 저쪽 서 있으면 막 저기서 하이 성이 뭐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 그렉 스튜어트 그래서 그렉 스튜어트의 그 그렉 스튜어트가 이거 한 거 같진 않고 내 생각에 네이버 리서치 랩에 있는 스튜어트가 그 RSJ를 근데 이렇게 심플한 거 하나 해놓고선도 인류의 역사에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이렇게 박히는 거 보면 조금 억울해, 그치? 그가 이제 태어났을 때 1968년도에 이걸 했는데 그때 아마 그 스튜어트가 생각에는 나보다 한 10살 정도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이거 풀다가 이거 이렇게 써놓고서 그 다음에 수식을 이제 전개를 했거든. 그래서 요 수식을 놓고서 그냥 맨날 이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여기다가 마그네틱 필드까지 걸어주고 그래서 요즘에 밥 먹고 살고 있는 그 이쪽에 대가가 하나 있는데 학생이에요. 재건이가 요새 이걸 해가지고 재건 안 적어가지고서 어레이를 만들어서 하고 있대. 어레이 몇 바이 몇 어레이를 만들지? 128 곱하기 128. 근데 그냥 어레이보다도 굉장히 어려운 게 여기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줬으니까 거기다 디스오더도 넣고서 그래서 요즘에 아주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예비 결과가 아주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컴퓨터가 몇 달째 돌고 이제 클러스터 만드는 컴퓨터가 한 3개월? 네, 그 정도. 근데 정전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중간에? 공지 갔다 정전 일어난다고? 그럼 중단해야죠. 중단하고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번개 치면 없는데 우리 단결점 다 망했는데 학교에서 안 돌려. 학교에서 안 돌린다고? 딴 데 있어요. 그럼 거기는 정전이 안 일어나는다는 거니? 아니 왜냐하면 이게 석 달을 돌아간 다음에 만약에 이게 셧다운 되면 몇 달 돌아갔다 셧다운 안전장치 해놨어요. 지금. 어, 꺼져도 다시 연결해 이어서 할 수 있어요. 꺼져서 연결을 우리 단결점 만드는 애들도 안전장치 만들어가지고 자 그러면 이게 이 모델을 가지고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기를 보면은 말이지 이 문제를 이제 푸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뭐 컴퓨터를 가지고 하면은 똑같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컴퓨터가 아닌
어날리틱하게 만약에 이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럴 때는 적어도 이 캐피스터가 0인 경우에는 어날리틱하게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저기에 커런트가 흐르고 커런트하고 볼테지 사이의 관계식을 어날리틱하게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C가 작은 경우에 그 경우를 지금 한번 어날리틱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볼테이지는 AC로 가정합니다. 그냥 DC라서 없앤 게 아니라 볼테지 이거? 예, 왜 지금 옆에는 V를 T로 미분하잖아요. 카페스터에 대해서는. V를 T로 미분하지. 근데 저게 0인 경우가 아니라 C가 작은 경우는. C가 0인 경우. C가 0인 경우. 일반적으로 저거는 볼테지하고 커런트가 이게 온도가 아니지. T가 온도가 아니고 시간의 함수로 이걸 풀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약간 지나간 게 조셉슨 커런트가요. DC 볼트 걸어주면 왜 AC로 바뀌는 뭐 그런 거. 그거 다 들어간 거예요. 그게 그냥 감마로 지금. 그거는 이제 감마로 들어갈 때 그게 어떻게 들어가느냐면 일단 노이즈도 빼자. 노이즈 빼고 이거 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은 D 감마에 DT 조셉슨 릴레이션을 넣어야 돼. 왜냐하면 2EV에다가 H바 여기에 감마가 조셉슨 릴레이션을 만족을 하는 거니까 저게 AC건 DC건 다 된다 이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 노이즈라고 쓰신 그 IN 그게 일반적으로 왜 임의의 회로에 대해서도 그 RLC 조합으로 다 이펙티브 그 회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L에 의한 그냥 커런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덕트. 예. 인덕턴스 부분도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IN으로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자, IN은 노이즈인데, 노이즈 소스가 이제 여러 개가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F분의 1 노이즈냐, 그렇죠. 셔트 노이즈냐, 뭐, 이런 노이즈에 따라서 저 표현들이 이제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서멀 노이즈냐, 그렇지 않으면은 샷 노이즈냐, 그런 거에 따라서 저기는 우리가 이론하는 입장에서는 저기에 그 모양새를 이제 달리. 그러니까 그냥 모든 기호에 노이즈는 자기에 맞게 그거를 이제 넣어가지고 문제를 했지. 어떤 노이즈 같은 거 생각해? 락스의 노이즈?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다 있었어요. 그때마다 이제 넣는데 이거를 요 릴레이션하고 요 릴레이션을 넣고서 요거를 풀어가지고 I하고 V 사이의 관계를 이제 알아내자. I하고 V 사이의 관계식을 이제부터 이제 계산을 하겠다고요. 지금부터 계산하는 거는 이거를 여기다 놓고서 이제 계산을 이제 IV 사이의 관계식을 이제 계산을 하겠다 그러고 이 노이즈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계산한 사람들 그 조셉슨 정션에서 노이즈를 넣어가지고 무슨 노이즈를 넣느냐면 서멀 노이즈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저거를 특별한 경우에 어날리틱하게 풀어낸 사람이 있어요. 이게 엠베가크 바라토프야. 엠베가크 바라토프가 그거를 처음으로 계산을 해내가지고 노이즈 있는 경우까지 계산을 해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C라든지 이런 거 다 넣어가지고 계산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날리틱하게 할 수가 없고 그거를 처음으로 계산한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터스에 T-U-R 버클리 대학을 나오고 버클리 대학에서 잔 클락 밑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어날리틱하게 저거를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IV 캐릭터리스틱의 노이즈까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노이즈 이펙트 넣어가지고 계산을 한 사람이 있어요. 토시라고 들어봤니? 안 들어봤어. 옛날 한 거니까 지금 재곤이가 저거 계산하면은 무지무지하게 빨리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거를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를 때 딱 해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이 문제를 풀었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는 뭐냐면 1시간 7분이 지났는데. 몇 분 지났다고?
2분 지났네. 2분 지났다고? 5분까지 지냈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인의 감마에다가 R분의 1에다가 H가 2E 그 다음에 D 감마에 DT I. 자, 저거를 이제 문제를 풀자는 얘기거든. 그러면 뭐하고 뭐 사이에 관계식을 구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고 있는 거는 감마를 이제 구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감마에 관한 미분 방정식이니까 이 감마에 관한 미분 방정식으로 이제 이거를 바꾸면 이 미분 방정식을 이제 풀자. 이 미분 방정식 풀려면 어떻게 하느냐면 요거를 이쪽으로 보내고 감마에 관한 거는 다 오른쪽으로 보내가지고 적분을 해버리면 되잖아, 그지? 2파이 R에 I0에 DT 써놓고 자, 이렇게 놓고서 이거 이제 적분을 하면 왼쪽은 어떻게 되냐면 t의 리니어한 항이 나오고 오른쪽 거는 풀면 이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푸느냐, 요것만 풀면 뭐가 나오느냐면 i하고 v 사이에 그 관계식이 이제 나오는데, 근데 이 안을 들여다보면 아까 AC 조세선 있겠다 이런 것까지 나중에 투합이 되는 시간의 함수로서 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월요일날 합시다. 근데 월요일날 아침에 해도 수업하고 관계가 없나? 개강. 예, 목요일날 개강. 이번 목요일날? 예. 아, 그러니까 월요일날은 아직 개강이 아니구나. 그러면 월요일날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다시 조절하든지